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대학의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거점 공립대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펴고 있고 지방 거점 공립대는 지역 발전의 중추로서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방 거점 공립대를 이끌어갈 수장이 누가 되느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9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경북대 총장 선거 소식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번에 걸친 투표 결과 기호 3번 허영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허영우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환산 득표율 13.4%로 1위와 3.4%포인트 차로 뒤졌지만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 1위였던 이형철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허 후보는 경북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향상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한 교육과 연구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을 제가 1조 5천억 약속시켰고 그다음에 교육부도 1인당 4천만 원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확보돼야 교육, 연구, 복지도 말씀드린 공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2차 결선 투표에 들어가기 전 이형철, 허영우 두 후보 모두 결선 투표에서 1위 후보가 경북대 총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 결과 2위를 한 후보가 총장이 된 아픈 역사가 있어 결선 투표 결과에 두 후보 모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결선 투표에서의 1, 2위 결과는 교육부의 경북대 총장 후보로 보고되며 후보 자격 적격성 검토 등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후보 4명이 오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일제히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는 나경원 의원이 경북을 찾은 데 이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첫 지역 일정으로 당의 텃밭인 경북을 찾으면서 당내 주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어이구, 우리 지사 형님. 경북도청을 찾은 원희룡 전 장관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형님으로 호칭하며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제주가 고향인 원 전 장관은 작은 섬에서 와서 세력이 없는 자신을 영남의 양아들로 받아들여달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하는 등 TK 정서 공략에 나섰습니다. 모든 인프라와 기술과 국가 시스템과 인재를 만들어낸 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뿌리가 안 만들어졌으면 있을 수가 없죠. 원 전 장관은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도 대구 경북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셨고 또 6.25 때 대한민국을 낙동강 전선에서 지키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지금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때 가장 앞장섰던 우리 대구 경북의 국민들과 당원들의 그 저력을 이번에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적 미숙함과 순진함의 결과라며 한 전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상대는 무도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탄핵 절차로 몰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려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는 야당과 싸워보지 않은 이 정치적인 미숙함과 순진함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나경원 의원이 지난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지사를 만난 뒤 상주문경 당원 연수에 참여하는 등 당권 주자 4인방 가운데 가장 먼저 경북 당심 공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안동예천의 김영동 의원과 가까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조만간 경북 지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수 세력의 안방인 대구 경북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40%가 몰려있는 만큼 당 대표 선거 막판까지도 지역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구애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이만규 현 의장과 김대현 의원이 맞붙었는데 현 의장이 승리해 후반기에 연임하게 됐습니다. 1991년 대구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장이 연임하지 않는 관례가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제9대 대구시 의회의 남은 임기 2년, 후반기를 이끌 시의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이만규 현 의장과 김대현 의원이 맞붙은 가운데 이 의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가운데 이만규 24표, 김대현 7표, 기권 1표로 절반을 훌쩍 넘는 표로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구시 의회를 위해서 공무원을 셋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이재화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김원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 등록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의장은 연임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현 의장이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엔 없지만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것으로 의원이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전 후반기 의장 순환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4대 때 사고로 연임된 적을 제외하고는 개원한 1991년 이래 연임이 처음입니다. 부산시 의회도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았지만 사실상 연임이 결정되는 등 전국에서 관례를 깨는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의 시대에서는 빠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의원들의 지지와 함께 후반기에 확실한 견제와 협력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대구시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대구시 의회가 후반기에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 발발 반세기하고도 20년이 더 흘렀지만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전선에 뛰어든 참전 용사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기만 합니다. 대구에서 징집대 카투사로 3년 11개월 동안 참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카투사 참전 용사 이야기를 변예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92, 참전 용사는 모처럼 영웅의 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도에 6.25 전쟁 당시 겪었던 전투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치열했던 74년 전의 6.25 전쟁. 기억은 한 장의 지도 위에 남았습니다. 1950년 주머니 속 영어 단어장을 넣어 다니던 18 고등학생은 학교 대신 전쟁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학생이 노력하는 거야. 왜 가냐? 군대 가야 되는. 난 학생이고 나이도 안 됐습니다. 하니까 뭐 키봐야 됐어. 훈련 기간은 고작 3주. 그렇게 카투사 1기 의무병이 됐습니다. 징집 한 달 뒤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됐고 압록강까지 도달해 전세를 뒤집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밀려 내려왔고 장진호 전투에서는 사방이 중공군으로 포위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가는 추위 속 전우들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상병을 치료를 못하고 놔두고 오면 말이죠. 그 이틀 가보면 중공군 포로 중공군하고 부상병하고 요래 얼어 죽어 있는 게.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전산 동료를 생각하면 좀 내가 미안하고 내 혼자 살아나는 게 미안하고 그래요. 장진호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고 김정용 일병을 비롯한 147명을 대신해 복귀 신고를 하고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6.25 전쟁을 바로 알리기 위해 강단에 서는 이유입니다. 고마움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네요. 대구와 경북의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2만 3천 명에서 올해 2만 1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들려줄 이들의 이야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실외 낚시터에서 도박판을 벌인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돈을 걸고 대여를 낚는 1등에게 돈을 몰아주는 시기였는데요.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몰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축구장보다 작은 저수지에 낚시 자대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자리 잡고 낚시를 하는 사람만 수십 명. 평범한 낚시터 같아 보이지만 실내 주방에 들어가 보니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들이 발견됩니다. 낚시터 전체가 사실 불법 도박장입니다. 사장님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른바 대물낚기 도박.
한 판에 10만 원씩 현금을 내고 2시간 동안 낚시를 하는데 가장 크고 무게가 나가는 물고기를 낚은 사람에게 수백만 원 현금을 몰아줍니다. 낚시터에 설치된 자대만 해도 120개가량. 한 판 판돈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도박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엄청 시렵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가족들이 막 가사를 탕진한다, 일도 안 하고 계속 가서 이 사람들이 뭐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경찰은 40대 낚시터 업주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낚시 도박에 참여한 36명도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FC가 연패 뒤 다시 연승의 흐름을 타고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 현대와의 홈 18라운드에서 거둔 대승 덕분인데요. 대구는 이참에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상대인 선두 울산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큰 산 울산 원정을 앞둔 대구FC의 내일 경기를 석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A매치 휴식기 뒤 펼쳐진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제주를 잡고 최하위에서 탈출한 대구FC. 이어진 전북전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로 3대0 완승과 함께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 이제 마침표만 찍어주는 훈련만 되면 우리 대구는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온 세징야와 젊은 공격 라인의 활발함으로 팀의 속도를 올린 대구. 비록 VAR로 득점이 취소됐지만 고지현의 부활까지 예고되면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A gente está ali diariamente, eu principalmente estou ali diariamente conversando com ele, tentando mostrar para ele que as coisas vão melhorar e logo o gol vai sair e quando sair o primeiro vai sair o segundo, o terceiro e assim em diante. 올라온 분위기에서 마주하게 된 선두 울산. 통산 전적 8승 15무 33패. 최근 10경기는 단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울산은 대구에게 큰 산이자 가장 어려운 징크스로 남아 있습니다. 시즌 첫 대결에서 선취골을 넣고도 아쉽게 역전패당했던 대구는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30번째 울산 원정에서 징크스 탈출과 함께 중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차 전지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오늘부터 나흘간 도내 2차 전지 공장 등 7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관할 소방서에 관련 진압 장비가 충분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안전행정실과 과학국 등 유관 부서도 위험물 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의 발생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질병관리청, 대구시 교육청, 보건소 등 관계자들과 백일의 확산 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신고된 대구시 백일의 환자는 모두 73명으로 이 중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생이 6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최다 발생한 2018년 41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대구시는 각 학교에 교내 감염 예방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당부, 적기 예방 접종 독려 및 확진자 감시 체계 강화 등을 요청하는 등 확산 방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국립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신입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다는 폭로가 교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이 학교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학교가 저연차 교사에게 모든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지시하고 정장의 구두 복장을 강요하는가 하면 병가나 휴가를 쓸 때 동료 교사에게 허락받도록 하는 등 부당한 지시와 가혹행위, 감시와 폭언이 연차 문화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